이문제 끝내주는 경제 두 번째 코너 이정환 대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아침 새벽에 슬로우 뉴스에 슬로우 레터를 보내주고 계신 이정환 대표님. 네. 지난주 금요일에 또 네.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주가 폭락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얘기 오늘 전해주신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이름도 좀 복잡한데 옛날 이게 삼성 테크윈이었다가 하나 테크윈으로 됐다가 다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넘어간 예, 거구나. 그 전에는 1970년에 만든 기업인데 삼성 정밀공업이었습니다. 아, 이 회사가 그러면 이게 방산업체로 알려져 있었는데 방위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테크윈 때부터 그랬죠. 삼성 항공산업이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름을 이제 하나에 팔려 나가고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제 하나그룹의 핵심 그룹의 중추인데다가 시가총액이 무려 30조 원이 됩니다. 이 하나그룹의 가장 큰 기업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올해 연초에 네.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주식시장 최대의 네네. 화제주였던 네. 것 같은데. 이 방산 테마주기도 하고 이른바 트럼프 테마주기도 하고요. 아, 트럼프. 한화가 또 지금 이제 뭐 테마가 많은 게 또 트럼프가 야 우리 군함 좀 고쳐줘라고 해서 한국에 연락을 했잖아요. 그 군함 만드는 회사가 또 하나오션이고 하나오션의 또 이제 그 최대 주주가 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한화가 지금 이 최근 상황이 가장 한국에서 잘 나가는 그 테마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금요일 날 주가가 15% 가까이 빠진 거죠? 네네. 이것도 정말 그 독특한 현상인데 3.6조 원,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 시장에서 주식시장 현금을 이제 또 뭐 공모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이게 아무튼 규모를 주식 보면 지금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오늘 또 반등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14% 폭락을 했다가 오늘 8%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해서 그래서 많이 많이 이렇게 그 고점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 또 작년 12월하고 비교하면 거의 그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에요. 130% 올랐습니다. 심리가 궁금하네요. 네네. 일단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일단 이제 주식을 무려 이제 3조 6천억 원을 현금을 끌어들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유상증자니까 네네. 주식을 이만큼 발행해서 팔겠습니다. 네.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주식들은 회사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가치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이게 주식 가치가 15% 정도 희석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이 됐고 이게 주식시장의 생리인데 만약에 배당을 주겠다라고 하면 주가가 오르겠죠. 그리고 며칠 뒤에 배당을 주겠다. 며칠 뒤에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을 하겠다. 그러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가치가 오르는데 그걸 이제 주주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회사는 그대로 있는데 주식수가 줄어들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주식은 그렇죠.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주주가 100명이다 90명이 되면 10% 이상 이 주식 가치가 오르는 걸 텐데 자사주 소각도 하고 배당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가 1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겠다. 새로운 공장도 짓고 해외 진출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겠다라고 했더니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유상증자하면 돈을 가져오는데 그 돈을 어딘가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투자를 신뢰한다면 예.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데 폭락을 했다. 최대 규모의 그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주가가 폭락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제가 이제 그 증권사들 리포트가 쭉 나왔어요. 보니까 DB금융투자는 단기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서를 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표 주가 낮추진 않았지만 굉장히 좋지 않다. 이미 주가도 많이 올랐고 지분가치 희석이 된다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근데 LS증권은 아프지만 가야 할 길이라는 그 리포트를 냈어요. 되게 문학적이다. 왜냐하면 이 탑티어 세계 최고 이 방위 산업체에 가기 위한 그림이라면 지금 이 정도 괜찮다. 아까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미 그 계속 오르고 있고 더 오를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또 5년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장기 성장성에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10년 뒤에 이게 훨씬 더 큰 기업이 된다면 지금 지난해 11조 원 매출인데 2035년에 30조 원 매출이 된다. 3배 가까이 그 기업이 클 거라고 한다면 지금 이 주가 수준에 충분히 매력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건데 투자자들 심리가 이거 다음 달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당장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뒤에 오르는 거 좋은데 10년 뒤에 그때 가서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10년 뒤를 내다보고 주식을 사는 사람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주식을 팔자. 이 패닉 투매가 지난 금요일 있었던 반면에 오늘 주가가 또 오른 거는 이 김동관 회장과 부회장과 다른 임원들이 한 50억 정도 주식을 내 돈을 내서 주식을 사겠다라고 했어요. 그건 약간 이제 솔선수범한 거기도 하고 약간 이제
뭐 제스처일 수도 있지만 보면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파란색이 매출이고 네. 초록색이 영업이익이네요. 영업이익인데 네. 지금 11조 원이잖아요. 이걸 이제 2035년까지 30조 원으로 늘리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11조 원 저 파란색을 3배로 네네. 막대기를 키우겠다 이 얘기네요. 그런데 보면 이제 이익이 작년 이익이 1.7조 원이잖아요. 네. 작년 이익이 1.7조 원인데 3조 원 이상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작년에 벌어들인 돈의 2배 이상을 현금을 그 주식을 물타기를 한다는 느낌이잖아요. 주가가 막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오늘 주가가 오른 건 이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가 주식을 사겠다. 그만큼 위에서는 계속 성장할 거다라는 믿음을 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에어로스페이스가 과거 우리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주가가 폭락했고 네.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라는 논란이 있었죠. 네네네. SK 케미칼 합병할 때도 그렇고 최근에는 뭐 이 여러 주식 가치가 훼손됐다. 대주주 횡포다라는 논란이 되는 사례도 몇 건 있었지만 이건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삼성그룹의 사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지금 회장이 다른 건 팔더라도 삼성전자에 그렇죠. 모든 영향을 그렇죠. 집중하죠. 그리고 만약 삼성전자가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 새 라인을 건설한다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돈을 더 써야 된다.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당장 현금이 줄어들겠지만 이건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면 투자라고 주주들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일 텐데 네네. 이건 왜냐하면 가지고 갈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재밌는 쟁점이네요. 네. 그러니까 삼성 같으면은 네. 예전에 삼성물산하고 그 제일모직하고 합병하고 그랬을 네. 때 문제가 됐던 거는 얘네들을 껍데기로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맞습니다. 화를 그때는 냈던 건데. 삼성물산과 삼성 제일모직 둘 다 좋은 기업인데 제일모직의 이 이재용 일가의 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삼성물산을 버리는 카드로 썼죠. 그래가지고 ISDS까지 가서 지금 엘리엇과 그 지금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메디슨이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투자자 소송 가가지고 삼성물산이 버린 카드로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두 개를 합병하는 이슈가 아니라 유상증자에서 주식 가치가 물타기 되는 지금 보시면 네. 가운데 있는 커다란 원이 30조 원짜리. 지금 저게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가운데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그룹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네요. 큰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지주회사 성격인 한화의 10배 정도 되는 기업으로 컸죠. 저게 지금 뭐죠?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네, 오늘 날짜로 지금 계산하면 시가총액 하나가 3.6조 원이고 에어로스페이스가 30조 원인데 이건 이제 좀 더 그 간략하게 본 거고요. 그 앞에 그림 먼저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김동관과 김승현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주 하나를 소유하고 있죠. 하나를 각각 23%와 5%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이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했죠. 그런데 글씨 너무 작다. 여러분 네. 손가락을 이렇게 키워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 왼쪽에 보면 한화 에너지라고 있는데, 이 한화 에너지가 이게 삼성의 이 한화에서는 약간 이제 과거 제일모직, 네네. 에버랜드 같은 느낌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김동관이 한화 에너지를 5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한화 에너지를 통해서 그룹의 이 전체 지배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네요. 또는 이제 한화 에너지와 하나를 합병하면서 주식회사 결국 하나하고 네, 한화 에너지. 그러면서 이제 지주회사 김동관의 같은 지분을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를 못 버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먹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처럼 이 싸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지배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 뭐라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좋은 방향으로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잘 되는 방향으로 모든 그룹의 그 지배구조 움직일 거기 때문에 3.6조 원이나 3.2조 원이나 물타기를 했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지분가치 오를 거다라는 그 시장이 오늘 지난 주말 사이에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이쪽 간략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복잡한 그림이고 간략하게 보시면 하나그룹 지배구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이제 약간 죄송하면 잔챙이를 떼내고 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걸 보면 김승현, 김동관 두 명이 있고 오히려 한화가 좀 더 찌그러지고 한화 에너지가 좀 더 부상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한화 에너지를 통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지배를 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한화 오션 오션도 또 화제 주잖아요. 이게 또 옛날 또 조선 대우조선 해양이었죠. 이게 또 핵심 또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한 축을 가져가고 이게 다 트럼프 수혜주네.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화 솔루션, 한화 임팩트, 한화 시스템 등이 있는데 이거는 다 결국 이 두
두 핵심 기업을 이 지배하기 위한 이제 중간 단계 중간 지주회사 같은 역할이라서 이걸 다 교통 정리해가지고 결국 김동관에게 지배하기 좋은 형태로 김동관 드시기 좋은 형태로 그룹 지배구조 개편할 거다라는 게 지금 이제 나오는 전망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그 최근 상법 개정안 논란이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어제 그제 언론이 많이 썼지만 상법 개정안과 사실 별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다 행복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해석인 이걸 뭐 거예요, 어디를 이제? 떼가지고 다른 데 준다거나 회장님 많이 갖고 계신 기업에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회장님 갖고 계신 기업을 키우는 거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들은 다 행복할 거예요. 결국 이 기업이 계속 클 거기 때문에 우리 지주회사 투자할 때 많이 그렇잖아요. 그 대주주하고 같은 줄에 서라. 과거 보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는 제일모직 지분을 갖고 있었으면 이익을 받겠죠. 근데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었으면 손해를 봤죠. 그래서 이제 지금 소송 걸고 난리가 났었는데 안타깝게도 엘리엇과 메디스는 소송을 걸어서 이익을 보상을 받았지만 국내 주주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죠. 이 경우에는 그 제일모직의 줄을 섰어야 됐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줄을 서면 김동관과 같이 이 지분 가치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생긴 이벤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본을 맞습니다. 확 키운단 말이죠. 그럼 이 돈을 딴 데 투자해서 이제 맞습니다. 이 기업을 더 키우겠다. 이렇게 네. 시장이 월요일에는 읽기 시작했다. 유상증자 폭탄이라는 말도 했었죠. 물론 여기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 지분을 좀 늘리려고 네네네. 또 1조 3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난달에 다른 자회사를 갖고 있는 하나 오션 지분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네. 방금 보신 그림에서처럼 에어로스페이스의 하나 오션 이 연결고리가 더 강해지고 그 위에 김동관 있으니까 김동관 에어로스페이스 오션까지 가는 그 일관된 지배구조가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1.3조 원을 썼기 때문에 그 돈을 좀 만회하려는 것도 좀 있고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그냥 부정적으로 본 게 결국 자기들 지배구조를 강화하려고 돈 쓰고 그 돈을 막으려고 유상증자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삐딱한 시선이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 그게 이 일관된 지배구조를 하는 거고 이게 다른 주주들에게 아직 피해를 준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예. 결국 이제 아마 보면 하나 임팩트나 하나 시스템 그 다른 이제 계열사들 주주들이 약간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수직적인 지배구조 체를 강화하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들에게는 결국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도 있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오늘 나왔다는 거죠. 네. 이거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계속 자라보고 놀란 갔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 만든다고 그러면서 LG 화학에서 뭐 핵심 사업 빼가지고 저쪽으로 네네. 확 몰아주면서 또 지분은 일가, 그 재벌 네. 일가가 다 네. 그쪽 알짜배기 쪽으로 다 몰아주고 맞습니다. 이런 거 보고 뭐 아까 삼성물산 제일모직처럼 이렇게 한쪽을 껍데기로 만들고 이러면서 지금 피해 의식이 주주들이 그렇죠. 있단 말이죠. 분할 상장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솔루션이 이걸 자회사로 하면 이 회사가 성장하면 이 주주들이 다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쪼개가지고 이 회사만 잘 되면 이 기존 주주들은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떨어져 나간 네. 모 회사인 네. 거죠. 그 회사. 그 경우는 지금 상법 개정안이 많이 통과가 되면 주주들에게 충실 의무를 저버렸다고 나중에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직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경우 유상증자 자체는 사실 유상증자를 우리가 너무 삐딱하게 볼 필요는 없다. 주주 자본주의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유상증자는 오히려 기업의 장기 성장 투자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학습 효과 때문에 지난 주말 사이에 이건 오히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그룹의 중추 핵심 자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삼성전자처럼 그룹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그 해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면 유상증자 하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거다 이런 계획은 밝혔나요?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투자도 하고 국내 설비 투자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그 3조 원이나 하면서 이걸 정확히 뭐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물론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이제 하나 오션 지분 매입하는 데 써서 이게 결국 대주주 지배력 강화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대주주 이 경우는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이 주주의 이해관계 일단은 맞물리는 구조. 이게 이제 사실 그게 우리가 이제 주주자본주의 아니면 주주가치 논란이 있을 때 결국 이게 소액주주와
다액주주, 고액, 이 대주주의 대주주와 이익이 소액주주. 충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걸 그래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볼 거 아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아직은 둘의 이익관계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예전에 그 장하성 교수하고 장하준 교수하고 주주자본주의 대 경영자자본주의 해가지고 막 논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저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주주 지분이 희석되면 주가 떨어질 테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이제 경영자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거야. 그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네. 주주자본주의 문제는 장기 성장 투자를 못하게 되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본에 휘둘릴 수 있다. 그리고 소액 주주라고 해서 늘 오른 게 아니라 소액 주주들도 당장 공장 짓는다, 주가 떨어진다 하면 주식을 팔 수 있는 게 시장이 생리기 때문에 이 단순히 소액 주주를 위한다는 그 주식시장의 논리에 경영을 휘둘리게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하준 교수의 논리였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주주 환원이 무조건 옳다, 주주 가치가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이분법적인 그 논리로 접근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또 돌려서 얘기하면 상법 개정안 통과돼도 그런 네. 식의 전략적 투자는 기업들이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잘 설득만 하면 맞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거꾸로 상법 개정이 통과돼서 이게 주주들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 아니면 설비 투자하지 말고 배당 줘라라고 하는 논리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해서 기업을 키워보겠다는 생각에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네. 주주들이 다시 손을 들어준 그게 거잖아요. 결국 오너 청수 일가의 네. 자산을 불리는 방식이든 뭐하든 일단은 이게 핵심 자회사를 키우는 그 전략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건에서 본 주주 가치와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간의 충돌 또는 또 이 가치 간의 공존 이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네. 네. 저는 이정환 대표와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